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앞서 빵집 사례 보셨지만 지금 고물가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해법도 잘 안 보이고 앞으로가 문제라죠. 박대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야말로 이제 장보기가 무섭다. 요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점심 한 끼 해결하려고 식당 가기도 좀 그렇고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채소도 문제가 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오른 게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가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가 물가에 악영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때이른 더위가 지속됐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일부 작물은 바이러스성 병해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입 쇠고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쌌던 채소까지 최근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방문 횟수나 한 번에 사는 양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 가격은 어제 기준으로 지난해의 2.2배까지 됐고요. 상추 가격도 지난해 1.9배, 깻잎과 대파는 지난해 1.4배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추를 1인당 5장까지만 줄 수 있다. 뭐 이런 음식점까지 등장했다고 할 정도네요. 네. 자, 앞으로도 심각할 거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조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7대 도시 500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 유통업체 5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2분기보다 1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은 지난 분기보다 경기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과 온라인까지 편의점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난 분기보다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편의점을 제외한 전 업종. 편의점은 그렇다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편의점은 왜 상황이 다른 거죠?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네. 또 하나는 다소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식당을 가기보다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편의점 업계가 도입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가격을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전문 앱이나 편의점 앱을 이용하면 주변 편의점에 있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서 구입하면은 40%가량 정상 제품보다 할인이 됩니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이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달 이런 할인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편의점 체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런 젊은 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상황이 이런 지표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이럴 때는 보통 비교적 이제 가격이 싼 온라인 쇼핑을 이용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온라인 쇼핑도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비대면 소비에서 대면 소비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보통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사는 품목이 의류나 가전이라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네. 의류나 가전의 경우에는 당장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되는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소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주 소비층이 서민이나 중산층이라는 점이 저조한 전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보기를 최소화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 소비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비 성향을 보면 싼 물건을 찾는다기보다는 아예 구매를 안 한다, 지갑을 아예 안 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공급 그러니까 생산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 강연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겠지만 그다음 걱정거리가 경기 침체라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의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물가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속하고 있는 물가를 브레이크를 잡기는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잡아야 할 것인가?
당국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총리가 인플레이션 서서히 잡히겠다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고물가 상황 한동안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추석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9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추석이 빨리 찾아오게 되면은 핵과일 생산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과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값이 오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내리고 있고 국제 곡물가와 원자재 값도 안정세라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돌발 상황만 없으면 물가가 6%대에 있기는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은 급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급등이 없다고는 해도 이미 올라버린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